살다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10년 넘게 알았는데 정말 이런 사람이었나? 뒤통수가 얼얼해지는 순간이 있죠. 나이가 들 만큼 들었고 산전수전 다 겪었다고 자부했는데도 여전히 사람 속을 읽어내는 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분명 웃으며 다가왔는데 돌아서면 왠지 마음이 헛헛해지고 겉으로는 참 점잖은데 이상하게 곁에 두기엔 가시 돋친 느낌이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으려 애씁니다.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래.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같은 말들에 마음을 열어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사람의 본성은 입술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새어나오곤 합니다. 그건 아주 찰나의 눈빛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수저를 놓는 방식이나 예기치 못한 작은 부탁을 받았을 때의 미세한 표정 변화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신호들은 결코 화려하게 포장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사소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이죠. 하지만 그 작은 틈새로 보이는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진짜 인격의 결정체일 때가 많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불필요한 상처는 줄여주고 마음의 평온은 지켜주는 든든한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진짜 곁에 두어야 할 귀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기르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혼의 창에 담긴 숨길 수 없는 진실. 오랜만에 동창 모임이나 가족 행사에 나가보면 겉모습은 예전과 다름없는데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옷도 말끔하게 입고 말씀도 참 부드럽게 하시는데 이상하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죠. 그럴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사람의 눈을 보게 됩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차갑게 식어 있거나 내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도 눈동자가 끊임없이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평판이 아주 좋기로 소문난 분이 계셨어요. 항상 허리를 굽혀 인사하고 누구에게나 친절한 말투로 대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그분이 지인과 대화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힘든 사정을 털어놓으며 눈물을 글썽이는데 그분의 눈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더군요. 아이고 저런 하고 추임새는 넣지만 눈동자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훑느라 바빴습니다. 정작 눈앞의 사람과는 단 1초도 진심 어린 시선을 맞추지 않았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 친절함은 사람을 향한 게 아니라 친절해 보이고 싶은 자기 자신을 향한 연극이었다는 것을요. 심리학에는 뒤셴 미소라는 유명한 개념이 있습니다. 진짜 즐거워서 짓는 웃음과 가짜로 지어내는 웃음을 구별하는 핵심이 바로 눈에 있다는 연구 결과이죠. 프랑스의 신경학자 기욤 뒤셴의 실험에 따르면 인간의 얼굴 근육 중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의지로 조절할 수 있지만 눈 주변의 근육은 진심으로 즐거움을 느끼지 않으면 결코 움직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눈빛은 뇌의 변연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 의지가 미처 통제하기 전에 본능적인 감정을 그대로 투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에머슨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의 눈은 혀만큼이나 많은 말을 한다. 게다가 눈의 언어는 전 세계 어디서나 통하는 공통어다. 그는 눈빛이 그 사람의 도덕적 성적표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아무리 고결한 척을 해도 눈빛에 담긴 욕망이나 오만함은 숨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의 화려한 말솜씨나 번듯한 겉모습에 마음을 다 주기 전에 그 사람의 눈을 가만히 응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야기를 할 때 눈을 맞추며 함께 젖어드는지 아니면 내 어깨 너머의 다른 이익을 찾고 있는지 말이죠.
만약 시선이 자꾸 어긋난다면 굳이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려 애쓰며 상처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저 사람의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가 있구나라고 인정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나의 평온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우리의 귀한 마음을 아무에게나 열어주기엔 인생의 가을날이 너무나 소중하니까요. 두 번째, 입술 끝에서 새어나오는 그 사람의 그릇. 나이가 들면 얼굴의 주름보다 더 숨기기 힘든 것이 바로 말투라는 옷입니다. 우리가 시장에서 장을 보거나 동네 산책을 하다가도 누군가의 한두 마디만 들어보면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시겠구나 혹은 어딘가 모르게 날이 서 있네라고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말투는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세상을 바라본 시선이 굳어져 만들어진 습관의 결정체이기 때문입니다. 동네 경로당이나 카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문을 할 때도 여기 커피 한 잔 주세요라고 나지막하면서도 정중하게 말씀하시는 반면 어떤 분은야 여기 커피 하며 상대방을 마치 아랫사람 부리듯 하는 경우가 있죠. 재미있는 점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는 분들이 꼭 나쁜 의도를 가진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본인은 내가 원래 시원시원해서 그래라거나 악의는 없어라고 변명하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진짜 본성은 그 의도 없음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무의식 중에라도 깔려있지 않다면 급하거나 편안한 상황에서 본연의 거친 말투가 툭 튀어나오기 마련이니까요. 심리학자 존 가트먼 박사는 수십 년간 부부와 인간관계를 연구하며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관계가 파경으로 치닫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인 신호는 비난과 경멸의 말투였다는 것이죠. 특히 말투 속에 섞인 미세한 비아냥이 관계의 종말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말하는 것을 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알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내면에 담긴 보물이나 오물은 결국 입이라는 문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근사한 옷을 입고 높은 지위에 올랐어도 입술 끝에서 타인을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투가 배어 나온다면 그 사람의 격은 그 순간 결정되고 맙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실어 나르는 말투의 온도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대할 때 은근히 가르치려 들거나 나의 성취를 묘하게 깎아내리는 말투를 쓰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당신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의 소중한 귀에 가시 돋친 말들을 담아둘 필요는 없습니다.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진짜 인격이 드러나는 가장 낮은 곳의 시선. 우리는 흔히 힘있는 사람, 나에게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사회성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인간성을 알고 싶다면 시선을 조금 더 낮은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가면은 비로소 벗겨지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중후한 멋을 풍기며 점잖게 행동하던 한 신사분이 계셨죠. 평소 지인들 사이에서는 예의 바르기로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서 서빙을 하던 어린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물을 조금 엎지르자 상황은 돌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인자하게 웃던 그분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웃음기가 사라지더니 차마 입에 담기 힘든 고함과 모욕적인 언사를 쏟아내더군요. 당황해하며 연신 사과하는 청년의 태도에는 아랑곳 없이 마치 사냥감을 잡은 포식자처럼 기세를 올리는 모습에서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에게 그 청년은 동등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기분을 해친 치울 수 있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이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성격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드러난다. 큰 일에서는 조심하지만 작은 일에서는 방심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보다 못한 처지의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고귀한지 혹은 천박한지를 보여주는 거울이다. 그의 통찰처럼 고귀한 영혼은 상대의 지위와 상관없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지만 비어있는 영혼은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짓밟으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려 듭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인연을 맺기 전에 그 사람이 주변에 보이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든히 지켜보십시오. 시장 상인에게 억지로 덤을 요구하며 막말을 하는지,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나 지나가는 길고양이를 대하는 시선은 어떠한지 말이죠. 만약 자신보다 약한 존재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그 사람이 지금 당신에게 아무리 친절하더라도 절대 마음의 깊은 곳을 내주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의 아픔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당신의 선한 마음을 그런 무례한 이들로부터 단호하게 보호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입니다. 네 번째, 가치관이 투영되는 가장 솔직한 지표. 흔히들 돈 앞에는 장사 없다고들 하죠. 이 말은 단순히 돈의 위력이 크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돈을 대하는 태도야말로 그 사람의 본성이 가장 숨김없이 드러나는 순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느 동네나 꼭 이런 분 한 분씩 계십니다. 모임에 나오면 제일 목소리도 크고 본인의 재력이나 자식 자랑을 한참 늘어놓으시는 분 말이죠. 그런데 정작 계산할 때만 되면 신발끈을 고쳐 매거나 화장실로 자취를 감추는 묘한 습관을 가진 분들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러는 걸까요? 아닙니다. 자산의 액수와 상관없이 남에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이 베푸는 것에는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인색함이 뼈에 사무쳐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넉넉지 않은 형편임에도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에 말없이 보약 한 제 지어보내기도 합니다. 이 차이는 돈의 양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무게의 차이입니다. 철학자 베이컨은 돈은 최선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 쓰는 습관이 나쁜 사람은 이미 돈의 노예가 되어 인격을 상실한 상태라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들수록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그 사람의 향기를 결정합니다. 움켜쥐기만 하는 손은 추해 보이지만 적재적소에 베풀 줄 아는 손은 그 어떤 보석보다 아름다운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인연을 이어갈지 고민된다면 그 사람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본인을 치장하는 데는 아낌없으면서 타인의 슬픔이나 공동의 노고에는 지갑을 닫는 사람이라면 그 관계의 끝은 결국 여러분의 희생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 때문에 내 마음이 비굴해지거나 상처받게 두지 마세요. 내 귀한 마음을 계산기 두드리는 손에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마음의 부자로 사는 길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무게를 가늠하는 결정적 순간. 우리는 흔히 큰 일을 함께 겪어봐야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일생에 큰일이라는 게 그리 자주 일어나지는 않죠. 오히려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아주 사소하고 작은 부탁을 대하는 태도에서 더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오는 길에 이것 좀 부탁해. 잠깐 이것 좀 봐줄 수 있어? 같은 대수롭지 않은 요청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보이는 반응이야말로 상대방을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투명한 거울입니다. 주변을 보면 평소에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라며 호탕하게 굴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작은 도움, 예를 들어
스마트폰 사용법을 잠깐 물어본다거나 무거운 짐을 옮길 때 손 하나 보태달라는 부탁을 하면 갑자기 표정이 굳어지는 분들이 있죠. 내가 지금 좀 바빠서 다음에 해주면 안 될까? 라며 요리조리 피하곤 합니다. 반면 평소엔 조용하던 분이 내가 툭 던진 작은 고민을 기억했다가 슬며시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통찰을 남겼습니다. 가장 평범하고 사소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온전한 성품이 담겨 있다. 커다란 덕목은 가끔 의지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작은 친절은 오직 본성에서만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진짜 귀한 사람은 생색낼 거리도 안 되는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그 작은 정성이 모여 한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대한 강물을 이루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에게 마음을 다 주기 전에 아주 작은 부탁을 하나 해보십시오. 거창한 게 아니라 지나가는 길에 안부 전화 한 통 해달라는 식의 사소한 요청이면 충분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미세한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의 정도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우리의 친절과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작은 부탁조차 들어주기 아까워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당신의 귀한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6번째, 가면이 벗겨질 때 나타나는 본 모습. 인생을 살다 보면 평소에는 법 없이도 살 것 같던 사람이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 전혀 다른 사람처럼 돌변하는 모습을 목격하곤 합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서 제정신이 아니었어라고 그들의 행동을 변명해 주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사실 화가 났을 때의 모습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소에 억누르고 있던 진짜 인격입니다. 분노는 그 사람의 교양이라는 포장지가 찢어졌을 때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가까운 예로 가족 모임이나 친목 여행에서 식당 예약이 잘못되었거나 길이 막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분은 허허, 이럴 수도 있지 하며 대안을 찾으려 애쓰지만 어떤 분은 그 상황을 참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퍼붓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내가 성격이 급해서 그래, 뒤끝은 없잖아 라고 말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의 마음에 새겨진 흉터는 결코 지워지지 않습니다. 철학자 세네카는 분노는 일시적인 광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미 인간의 이성을 잃은 상태이며 그 광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모습이 그 사람의 도덕적 수준의 최대치라고 경고했죠. 아무리 평소에 선행을 베풀고 덕담을 건네도 화가 났을 때 상대를 비하하거나 폭언을 일삼는다면 그 사람의 선행은 모두 보여주기식 연극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 그 사람이 화가 났을 때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를 반드시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나를 향해서든 제3자를 향해서든 그 분노의 화살이 인격살인에 가까운 독서를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언제든 당신의 가슴에도 깊은 대못을 박을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내 마음을 분노의 쓰레기통으로 내어주지 마세요. 저 사람은 화나면 원래 저러니까라며 무조건 참아주는 것은 배려가 아니라 상대의 나쁜 습관을 부추기는 방임일 뿐입니다. 7번째, 머문 자리를 치우는 모습에서 읽어내는 삶에 대한 책임감. 우리는 흔히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의 차림새나 보여주는 태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은 누군가 보고 있지 않을 때 남겨진 흔적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그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 사용하고 난 뒤의 공간을 정리하는 습관은 그 사람이 삶을 대하는 책임감과 타인에 대한 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정직한 지표입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던 한 분이 계셨죠. 대화 매너도 좋고 늘 앞장서서 분위기를 주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 명이 함께 이용한 공용 공간에서 그분이 가장 먼저 자리를 뜨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마신 컵과 어지럽힌 서류들, 심지어 의자까지도 삐딱하게 내팽개친 채 몸만 쏙 빠져나가더군요. 그분이 떠난 자리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남겨진 사람들이 치워야 할 지저분한 흔적들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화려한 겉모습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용일 뿐, 타인의 수고를 헤아리는 진짜 품격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사실을요. 철학자 몽테뉴는 이런 통찰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가 홀로 있을 때, 그리고 그가 떠난 뒤의 자취에서 결정된다. 화려한 등장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름다운 퇴장은 오직 준비된 영혼만이 할 수 있다. 그의 말처럼 진짜 귀한 사람은 자신이 머물렀던 자리를 누군가 다시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성껏 매만집니다. 그 작은 정리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 남기는 향기가 되는 법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를 깊이 신뢰하기 전에 그 사람이 자리를 뜨는 마지막 뒷모습을 보십시오.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수저를 가지런히 놓는지, 공원 벤치에 앉았다 일어날 때 흘린 쓰레기는 없는지, 화장실을 쓰고 난 뒤 세면대의 물기를 닦아내는지 말이죠. 그 작은 흔적들이야말로 그 사람이 평생 쌓아온 삶에 대한 성실함이자 타인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시선 앞에서는 배우가 되지만 홀로 남겨진 시간과 무심한 습관 속에서는 진실한 자신을 감추지 못합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지만 결국 우리 곁에 남는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묵직한 진심이 담긴 행동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신호들은 상대를 비판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소중한 여러분의 마음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 않도록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현혹되어 나 자신을 갉아먹는 관계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손을 가볍게 놓아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동안 사람 때문에 마음고생 많으셨죠? 때로는 내 진심이 이용당한 것 같아 밤잠을 설친 날도 있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믿었던 당신의 순수한 마음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소중한 마음을 담을 그릇이 안 되었던 상대방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타인의 무례함에 일일이 반응하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저 조용히 거리를 두고 당신의 내면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일에 더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고 사소한 순간에도 예의를 잊지 않는 귀한 인연들만 챙기기에도 우리 인생은 참 짧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마음의 해방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도 조금씩 더 따뜻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